네, 안녕하세요. 현재 우리가 시장에서 좀 기대를 걸 수 있는 부분을 이야기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2분기 실적은 좋게 나오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중국의 봉쇄 여파로 인해서 부품 조달이 원활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영향을 받은 것 같네요. 자, 그런데 최근에 코스피 움직임이 좋지 못하죠. 아직도 바닥권에서 헤매는 중입니다. 그런데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바닥을 심하게 한번 찍고요. 그 다음에 반등으로 힘차게 5일선 위로 꺾이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충분히 최근 시장에서 공포감을 많이 조성했잖아요. 그리고 지난밤에도 악재가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방어를 잘 해주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고, 얘만 그러면 또 큰 의미를 찾을 수가 없겠는데, 지금 에너지 관련해서, 전기차 관련해서 종목들이 방어를 전체적으로 잘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많이 보셨을 거예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갭 상승한 다음에 이 앞에 있는 저항대들을 이제 소화해야 되는 그런 과제를 남기고 있는데, 소화는 보통 그림으로 하지는 않죠. 지금처럼 강하게 한번 툭 쳐주는 그림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LNF 역시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특별히 오늘 어제 말씀드렸던 에코프로 BM이 갭 상승을 크게 했어요. 6% 정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주저앉는 그림입니다. 에코프로 BM이 갭 상승을 이렇게 크게 하기 쉽지가 않죠. 더군다나 갭 상승한 것만으로도 지금 거래대금이 아직 오후 12시밖에 안 되는데 1,000억 원을 만들어냈습니다. 돈을 아주 흡수하는데 최적화된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앞에 있는 이 매물대의 압박이 워낙에 강하기 때문에 이거 단번에 갈 거라고 전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가기 위해서는 앞에 매물을 가져와야 돼요. 여기 물린 사람들을 던질 수 있게끔 한번 유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제가 말씀드렸던 세력 전략 중에 하나가 뭐가 있습니까? 이 앞에 있는 사람들을 약 올리듯이 오르락 내리락을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갭을 띄우고 아무도 안 받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요, 갭을 띄웠다라는 건 호재가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근데 호재가 있다는 건 누군가 시초 가격부터 매수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상식적으로 시초부터 매수를 들어갔다고 하면 장이 딱 열리면 더 많이 매수하는 게 맞잖아요. 자, 그런데 분봉을 보시면 시초에만 반짝 딱 띄우고 그 뒤로 매수가 거의 안 들어온 걸 볼 수가 있죠. 뭐 이런 데는 조그마한 개미들의 돈들이 들어왔지만, 제가 말하는 건 세력 돈을 의미합니다. 시초를 딱 띄우면서 100억 원 이상의 거래대금을 발생시켰는데 그 뒤로 아무것도 돈들이 들어오지 않았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시초에만 세력이 의도적으로 갭을 띄워서 앞에 매물을 먹으려고 하는 거다. 왜 이런 짓을 할까요? 자, 앞에 6%까지 올리는데 거래대금이 한 12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만약 얘가 장중에 이런 식으로 올리려고 했다고 하면 돈이 더 들어갔을 거예요.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급격하게 변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앞에 있는 사람들이 멘탈이 나가서 주식을 던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전략을 많이 쓰기도 합니다. 자, 아무튼 제가 봤을 때 전기차 섹터가 지금까지가 일단 나쁘진 않아요. 다만 대응을 해야 될 자리가 물론 있는데, 지금 여기 지지선을 만들고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를 깨면은 안 돼요. 왜냐면 이 위에서 기껏 이런 모양을 만들어 놓고 다시 깨버린다고 하면은 올라가기가 쉽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시장이 더 이상 무너지지 않는다는 전제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여기서 시장이 한 번 더 무너지고 투매가 나오고 뭐 서킷 브레이커 걸리고 그런 식으로 간다고 하면 이제 다시 살아나는 그림과 좀 멀어질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시장 자체도 많이 하락을 했고 많이 눌렀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그런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전기차가 계속 올랐을 때 시장도 같이 올랐는데, 사실 전기차 때문에 시장이 오르진 않았어요. 왜냐면 2021년도 하반기에도 전기차 섹터가 올랐거든요. 근데 주가는 밑으로 향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기차 섹터는 시장을 끌어올리는데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시가총액이 우량한 주식이 많긴 하지만 처음부터 시총이 높았던 게 아니라 낮은 애들을 끌고 왔기 때문에 올라가기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애초에 시총이 큰 종목들을 가지고 끌어올려야 주가가, 시장이 상승하는 효과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얘기가 달라진 게 뭐가 하나 추가가 됐냐면, 그건 바로 LG 에너지 솔루션이죠. 시가총액이 어마어마한 공룡 주식이 갑자기 상장을 하더니 이게 전기차가 주목을 받아서 상승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상승을 크게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안 그래도 2분기 실적은 좋지 않아요. 근데 올해 실적 자체를 긍정적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봉쇄 때문에 부품 조달이 어려웠던 거지, 봉쇄를 이제 해제하고 부품 조달이 원활해진다고 하면, 안 그래도 리비안 같은 경우는 매출이 또 늘어났거든요. 테슬라 같은 경우도 부품 조달을 받지 못해서 실적이 나빠졌고요. 그래서 이 자체가 시장의 어떤 수요와 공급이 무너진 게 아니라, 균형이 안 맞는 게 아니라 단순히 부품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부품 문제는 해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해결이 되면 미처 사지 못했던 사람들이 다시 물건을 받으면서 매출이 더 늘어나는 효과가 발생을 하는 거죠. 전기차 섹터는 말씀을 좀 자주 드리지만 굉장히 고점이에요. 충분히 많이 올랐고요. 그런데 아직은 또 완전히 고점이고 끝물이다라고 이야기 좀 어려운 게 뭐냐면 차트적으로 봤을 땐 그렇지만 또 차트의 분석을 뛰어넘는 것이 한 가지인데 그게 바로 매출이에요. 자, 설명을 드릴게요. 만약에 그냥 일반 소형주가 급등을 했어요. 그러면 이 종목이 대시세가 나오고 그 다음에 올라갈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계속 올라갔는데 얘를 이제 까놓고 보니까 분기 실적이 1분기, 2분기 지나도 돈을 못 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재료가 뭐다? 거품이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뒤로는 실적이 받쳐주지 못하는 게 뽀록이 나기 때문에 정체가 탄로나기 때문에 그 뒤로 올릴 만한 거리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오르고 나서 이게 진짜로 시장에 반영을 하고 매출이 기하학적으로 늘면 어떻게 합니까? 이 랠리가 더 길어지는 효과가 발생을 합니다. 왜요? 실체가 있기 때문에 세력이 그걸 빌미 삼아서 더 올릴 수 있는 여지가 더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을 납득시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전기차 섹터가 특이한 점이 뭐냐면 정말 큰 대시세가 나왔는데 매출 폭이 줄어들질 않고 있어요. 물론 2분기 실적은 공급 문제로 인해서 좀 다운이 되겠지만 그 뒤로는 계속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쉽게 끝났다라고 이야기가 좀 어렵다는 거죠. 자, 그래서 흐름을 보시면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도 올해 1분기까지 매출액이 정말 사상 최대치를 찍으면서 영업이익이나 단기순 이익도 많이 챙겨가는 부분을 볼 수 있고 단순히 에코프로 BM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전기차 섹터가 다 돈을 잘 벌고 있는 상황이에요. 후성 같은 경우도 주가는 이 모양이지만 돈은 엄청나게 잘 벌고 있죠. 이전에 이렇게 번 적이 없어요. 거의 따블을 치고 있습니다. 재작년까지 벌었던 돈에 지금 2배 이상의 돈을 더 벌어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현재 이제 테슬라도 중요한데 테슬라도 매우 단단하게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그 외에 전기차 회사들도 매출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 같은 경우는 아이오닉 6가 출시가 되죠. 디자인에 대해서는 좀 말이 많긴 한데 그래도 사람들에게 많은 관심을 현재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차를 선택할 그 종류가 늘어나고 있다. 회사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 그런 면에서 좀 유의미를 많이 둘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전기차 섹터가 2분기 실적은 좋지 못하지만 LG 에너지 솔루션이 올해 실적 자체가 좋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 전기차 관련 주들도 차트를 갭상승하면서 관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특별히 미국 같은 경우 테슬라는 아니지만 리비안 같은 경우도 매출이 큰 폭으로 상향돼서 좋아지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고 우리나라 현대차 역시도 이번에 발표가 됐지만 2분기 실적이 현기차가 매우 좋게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섹터가 완전히 죽었다라고 보기 좀 어렵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하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와조스키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와조스키 홈페이지가 개설이 됐습니다. 와조 인사이트라는 홈페이지인데요. 여러 교육 프로그램과 그리고 시황 분석과 그리고 세력주 종목 분석 그리고 특별히 세력주 매매 공식 책을 구매한 분들에게 챕터별 무료 강의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오셔서 세력에 대해 공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홈페이지 안에 강의는 앞으로 계속 업데이트할 예정이니까 홈페이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